네, 반갑습니다. 이번 내용은 이제 40장 양자역학의 마지막 챕터인 바로 단조와 진동자입니다. 이 단조와 진동자는 우리가 고전역학 공부할 때도 많이 배웠죠.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고전역학에서 배웠던 내용과 그 단조와 진동이 양자역학적 개념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조와 진동을 하려면 우리 고전역학 배웠을 때 바로 위치에 비례하는, 그래서 이제 복원력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 단조화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러한 복원력을 받게 되면 그 개의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걸 이미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오메가 각 진동수가 루트 n분의 k를 통해서 여기 이 k는 m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맞죠? 오메가 제곱이 n분의 k니까 k는 m 오메가 제곱. 그래서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대신에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x 제곱 요거를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되면 개의 전체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전체 에너지는 2분의 1 ka 제곱에서 요 a는 이제 진폭이죠. 최대 진폭일 때 운동 에너지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최대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k를 바꾸면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 이게 바로 개의 전체 에너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전역학에서는 우리가 단순 조화 진동에서 보면 당연히 전체 에너지가 0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동하지 않고 정지한 상태, 원점에 정지한 상태면 에너지가 0이죠. 그리고 그 어떤 값도 허용돼요. 즉 에너지가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고 이야기하죠. 숫자로 치면 이제 실수죠.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똑같은 단조와 진동자를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본다는 건 이제 우리가 파동함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파동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슈레딩거 방정식에다가 이 포텐셜 에너지가 조금 전에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x 제곱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이 자리가 원래 포텐셜 에너지 요 자리였죠.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아무리 조금 복잡하죠. x에 대해서 그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 미분 방정식을 사실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이제 일반 물리에서도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라는 건 관심 있으면 좀 더 찾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알려줍니다. 이러한 형태는 가능하다. 이러한 형태도 가능하다. 그래서 파동함수의 그 가능한 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바로 p사이가 b 곱하기 익스포넨셜 cx 제곱이에요. 근데 보면 이게 진짜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죠. 당연히 두 번 x에 대해서 미분해서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p사이에 대입해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 넣어보면 이 방정식이 만족합니다. 방정식 만족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계산해 보면 이 계산 과정을 좀 생략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C는 2하바분의 M 오메가, 그리고 여기 계산된 요 2로 정리해보면 E는 2분의 1 하바 오메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다시 여기 C 대신에 요거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알죠? 그리고 이거 대입하면 파동함수는 b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요렇게 뭐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파동함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이제 그 보면 요 에너지가 이 상태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예요. 즉 그 가장 작지만 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요 b는 상수인데 우리가 규격화 조건 기억나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p사이의 제곱 dx가 1이 된다라는 요식 대입하면 되죠. 대입해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해서 계산해 보면 b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조와 진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0이 아니야. 그리고 상수도 아니죠. 그래서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까지는 사실 몰라도 되고, 문제에서 이러한 형태가 이 미분 방정식,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파동함수의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그걸 이 값에 미분해서 대입하는 건 훨씬 더 풀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렇게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는 작업은 꼭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바닥 상태가 되니까 안정된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들뜬 상태에
또 당연히 있죠. 첫 번째로 됐던 거, 두 번째로 됐던 거, 뭐 열 번째 됐던 거 다 존재합니다. 근데 그건 파동함수의 형태가 점점 더 복잡해져요. 점점 복잡해지지만 항상 공통점은 지수인자, 바로 exponential 마이너스 cx 제곱, 요거는 항상 공통적으로 포함된다라는 것. 그리고 아마 제 기억에 예제 문제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됐던 것까지 파동함수를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들거나 세 번째 들던 건 여러분들이 사실 파동함수의 형태가 원체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몰라도 되고, 사실 식으로 풀라고도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식으로 풀라고 하는 건 바닥 상태와 첫 번째로 들던 상태까지는 실제로 파동함수 형태를 주고, 줄 때 이렇게 B와 C 이런 식으로 해서 미지수 형태로 준단 말이죠. 이 미지수를 구하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그 구하려고 하면 결국 풀이 방법이 어떻게 되냐, 딱 정해져 있어요.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입해서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규율과 조건을 또 통해서 또 그 상수를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화 진동자 같은 경우는 입자가 0 근처에서 구속되어 있죠. 이거 근데 우리가 구속되어 있다, 즉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 바로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가 아니라 이러한 불연속적인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는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냐면, 이것도 이제 결과만 보고 우리는 이제 분석하는데, 바로 양자수 n 상태의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이렇게 돼요. 요것만 가질 수 있어. 즉 써보면 2분의 1 하바 오메가, 또는 2분의 3 하바 오메가, 또는 2분의 5 하바 오메가, 이러한 값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2분의 2 하바 오메가, 이런 건 가질 수가 없는 그 에너지다. 그러니까 단순 조화 진동에서는 이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 상태일 때 에너지가 2분의 1 하바 오메가인데 0보다 크죠. 그러니까 0은 마찬가지로 또 존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됐던 건 여기 있는 2분의 3 하바 오메가가 된다. 이거 오른쪽 그래프로 보면 이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의 이 간격이 균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무한우물에서는 그 n 제곱에 비례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보면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41장에서 배우겠지만 에너지 사이 그 에너지의 준위차가 n이 커지면 클수록 작아졌어요. 무한우물은 n이 커지면 클수록 커지고, 근데 여기서 단순 조화 진동은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의 준위 간격이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접한 준위의 간격은 하바 오메가 되죠. 그 하바 오메가인데 하바 오메가는 또 이거 하이프예요. 근데 이 하이프라는 이게 바로 플랑크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우리 그 양자역학 처음에 상대론 배우고 바로 39장에서 배웠던 내용 보면 처음에 이제 플랑크의 흑체 복사에서 시작되는데, 플랑크는 어떻게 이제 제안했었냐면, 흑체라고 하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동한다. 그래서 그 진동수가 F라고 하면 거기에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요 HF라는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그래서 그것과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플랑크가 제안했던 그게 이러한 의미에서도 또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은 플랑크가 말했던 그 원자가 진동한다 그랬잖아요. 그 진동하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진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순 조화 진동과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진동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보면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건, 그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의 그 에너지가 2분의 1 하바 오메가는 2분의 1 하 F인데, 플랑크는 그때 가장 낮은 상태의 에너지가 바로 하 F였고, 두 번째가 2 하 F였고, 세 번째가 3 하 F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바닥 상태의 이 에너지 차이가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2분의 1 하바인데, 그러니까 하 F, 미안합니다. 2분의 1 하 F인데, 플랑크가 그때 그 처음에 제안했던 건 가장 낮은 상태에서는 하 F의 에너지를 갖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요 차이가 좀 나긴 하죠. 근데 그 차이가 나는 건 n에 2분의 1을 더한 것만 다를 뿐이다. 그리고 전이할 때 요 에너지와 에너지 차이의 요 간격, 이 차이는 똑같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자가 얘에서 진동한다
근데 그 진동하는데 가장 낮은 상태의 에너지라서 2분의 1 하F의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하면 외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빛의 에너지가 하F에 해당되는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얘는 1E1이라는 상태로 이렇게 전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이하면 다시 밑으로 또 내려오면서 또 하F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외부로부터 오는 빛의 에너지가 3HF, 3하이프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여기 E0에 있던 상태는 여기에 이렇게 3이 더해진 이 3 상태까지 또 이렇게 전이할 수 있고 또 전하게 되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다시 3하이프를 방출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내용이고 우리 플랑크 흑제 복사가 바로 이러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제안해서 우리가 처음에 또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그 내용과 또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또 서로 연관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내용으로 이제 단순 조화 진동, 단조화 진동자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전체 내용 한번 요약해보자면 단순 조화 진동은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x 제곱이다. 그래서 요 x와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이러한 포텐셜 에너지를 만족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데 슈레딩거 방정식 해가 조금 복잡하다. 그래서 문제에서 그 해를 구하라는 문제는 사실 이제 안 내고 문제에서 파동함수 형태를 주고 이러한 파동함수 형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미지수는 어떤 값을 가질까요? 라고 하면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바로 대입해서 미지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구하지 못한 미지수는 규격화를 통해서 또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사실 복잡한 것들 다 사실 계산이 다 끝났겠죠. 이미 그 계산해 봤더니 그 에너지가 양자화된 에너지를 갖고 그 에너지가 n 더하기 2분의 1의 하바 오메가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에너지가 이제 상호작용하면 에너지 양자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요게 하바 오메가를 표현하기를 하F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요걸 보니까 플랑크가 주장했던 원자가 진동하는 원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제 흑자가 방출하는 에너지죠. 흑체가 그 방출하는 그 에너지가 원자의 진동수에 비례하고 비례상수를 플랑크 상수라고 했던 하이프에 대한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했는데 그 방출하는 그 에너지의 간격, 즉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준위의 간격이 요 하이프에 비례한다라는 게 플랑크의 그 가설과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랑크가 그것까지 이렇게 예견해서 말을 이제 제안한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이렇게 그 이론의 일치성, 그러니까 이론의 수준이 되게 높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단지 차이가 나는 건 그 플랑크가 제안했던 건 요 에너지가 NHF에 해당되는 값을 갖는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 값은 N 플러스 2분의 1의 요 하바 요 HF니까 요 두 개 비교해 보면 단지 N에다가 2분의 1을 더한 것 2분의 1만 딱 더하면 실제 값이 되더라. 그러니까 되게 그 형태가 유사하다. 그리고 전이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에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플랑크가 제안했던 그러한 원자가 진동할 때 그 원자의 그 진동하는 건 우리가 단순 조화 진동으로 근사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40장 양자역학 마지막 챕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